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3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0.4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첫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 역시 1.6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역시 2.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럼프 형이 조기 퇴원을 하면서 유가도 급등을 하였고 환율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한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큰 상승을 보이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종가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침에 호재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이 모두 하락 내지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를 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반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이번 주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조기 퇴원을 하면서 세계 증시가 또 한번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자, 이번 주는 한글의 날 덕분에 거래 일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처럼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는 어제 1.6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장 막판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으로 끝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올린 영상이었죠. 럼프형 내일 긴급 퇴원 발표 예정, 한국 증시의 반등이 이어질까?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럼프형 이번 사흘 만에 조기 퇴원. 네, 조기 퇴원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꽁치라던가 멸치, 참치 퇴원이었다면 상당히 나쁠 수 있었는데 조기 퇴원 절대 나쁜 뉴스가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 럼프 형이 텍사메타손으로 처방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텍사메타손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었죠. 이 뉴스 자체는 어제 나왔는데 어제는 부광약품, 영직약품, 그리고 신일제약이 아침에 잠깐 상승했다가 하락 내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보세요. 어제는 하락으로 마감되었던 부광약품이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5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4% 상승으로 마감되었으며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검은머리 외국인의 매수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시초가를 이탈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손실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들 제약이 오늘 15.12%나 상승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은 제약주들이 상한가를 달성하고도 남아야 돼요. 하지만 어제 파미셀을 보셨다시피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고 해도 상한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상승했던 파미셀의 차트를 보세요. 오늘도 음봉이 나왔고 어제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대 상승이 나왔는데 장 막판에 또 하락이 나오면서 종가는 플러스 1.0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야, 파미셀의 이 수많은 음봉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무조건 렘데시비르 뉴스가 뜨면은 윗골이 나오면서 하락. 그래서 제약주들이 상승으로는 마감이 돼도 대부분 음봉 내지 윗꼬리가 세게 나오면서 끝난 종목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제약과 혈맹을 맺은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우리들 제약이 움직이면 액세스바이오도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바이오가 21.5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제약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 중이며 오늘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외국인은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도망갔죠. 우리들 제약과 액세스바이오 중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자, 우리들 제약은 여기 보시면은 26.12%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15.12% 상승,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하락 중,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럼프형이 무슨 처방을 받았다, 이런 약을 먹었다, 혹은 이런 치료를 했다 뉴스가 나와도 고가에서 여러분들이 물리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나스닥이 2.32%나 상승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시간의 단일가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장이 시작된 이후 테슬라는 4.47%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는 2.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끝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배터리 관련주 중에 상한가를 간 나인테크, 그리고 20% 이상 상승한 나라 M&D,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배터리 관련주는 대체 무슨 뉴스가 있었길래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요? 테슬라에서 분명히 독일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악재가 떴는데 나라 M&D와 나인테크는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요? 네, 테슬라 관련 소식이 아닌 LG화학 관련 소식입니다. 나인테크와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이어진 주식인데 지난번 LG화학의 지주사 분할 때도 상승을 했지만 이번에는 LG화학의 2차전지 납품 확대의 기대감에 오늘 나인테크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정말 미칠 것 같은 게 지난번에 나인테크와 나라 EMD가 급등을 하거나 혹은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매수를 해서 정말 큰 손실을 봤습니다. 나라 M&D에 2억 원을 베팅해서 그 다음날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찍었던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종가 베팅을 때렸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12%까지 빠져서 완전 망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으니까 이 정도 빠진 건데 배터리데이 이슈 때 정확한 타점이라 생각하고 2억 원을 팍 베팅하니까 다음날 마이너스 12%까지 빠져서 2천만 원 손절.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여기서 손절 치고 나니까 다음날 여기까지 올라서 버텼으면은 플러스 1천만 원, 여기서 던졌으면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라 M&D라는 종목을 열심히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 M&D에 복수를 하려면은 똑같은 금액을 베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장에 또 2억 원, 3억 원 베팅은 도저히 무리라서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베팅을 못 했는데 좀 아쉽더군요.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라이벌 회사 주식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콜라가 누구 건가요? 내 건 아닌데. 저기 혹시 이 콜라 니콜라니? 네, 어제 니콜라의 주가는 마이너스 1.9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주식이죠. 장중에 플러스 5.15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6.10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94% 하락. 이게 진짜 웃기는 주식이에요. 대표이사가 사임을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다가 수소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서 30%가 상승을 하고 지금 또 다시 협약을 한 GM과 12월에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뉴스가 매일 나오는 회사입니다. 자, 니콜라가 내릴 경우에는 한화,
이 주식이 1+1으로 같이 내립니다. 어제 6% 이상 상승했던 한화는 오늘 마이너스 0.9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하나솔루션은 오늘 올랐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원래 니콜라에 투자한 회사고 지주사인 하나는 하나솔루션이 상승을 하면은 같이 따라가는데 오늘은 같이 따라가질 않더군요. 그리고 한화솔루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3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설의 18은봉 18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려서 지금 여기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못해도 한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 럼프 형이 지금 퇴원을 했어도 앞으로 남은 이벤트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니콜라에서 뭔가 또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꺾이느냐 아니면 니콜라 주가가 또 상승하면서 이런 데까지 올라가느냐 잘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가를 회사에서 올릴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가를 올리면은 증여세를 더 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살펴보시면은 1161원입니다. 어제는 1150원대에 진입을 했으나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가를 보시면은 39.68%, 럼프형이 퇴원을 하면서 다시 40불대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아직까진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우리 장 초반부터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수급은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어머,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잡혀 있는데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시간 외에도 포함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블록 딜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이 바뀌어버리죠. 개인이 녹색인데 개인은 오늘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장막판에 매도를 했습니다. 3시 30분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도를 해서 오늘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어요, 개인. 자, 여기 보시면은 개인만 이렇게 매수된 걸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래도 시간에서 블록딜이든 뭐든 외국인 매수는 호재가 아니냐? 아니죠. 시간 외에서 산 거는 지수의 변화를 안 주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통 블록딜은 악재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죠? 제 유튜브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국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지수가 변동이 너무너무나 심했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장 초반에는 플러스 0.86%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종가는 플러스 0.3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중간에 북한 뉴스가 있으면서 빅텍도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수가 내려간 거는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는 북한 정치회의에서 연말까지 80일간의 세계 일주, 80일간의 전투를 진행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빅텍이 오늘 급등을 했었고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고 코스닥 지수가 내려갔었습니다. 음봉으로 전환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로도 전환이 됐었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 급하게 나온 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없었고 매수 주체가 개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옵션 만기까지 겹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어제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하자. 어제는 파미셀이랑 신풍제약이 아침에 급등을 했지만 종가 최저가로 갔던 것처럼 오늘은 DPC라던가 이런 애들 오히려 하락을 먼저 했기 때문에 종가에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마이너스 7.22%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투매를 맞은 애들이 지수가 투매 나오면서 오히려 장막판에 상승하는 모습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했던 애들은 다 내렸어요. 자, 우리 이든이 형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그린 뉴딜 관련주가 각광을 받고 있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K 뉴딜 지수에 포함된 주식이라 그린 뉴딜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오늘 1,300원까지 찍었었는데 종가는 10,000원을 찍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개인만 매수를 했죠. 그런데 지금 동국 SNC 얘도 아침에 상승이었는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장중에 7% 이상 상승했던 진성 TC 이런 종목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진짜 장 초반에 잠깐 매매하고 스톱 안 하신 분들은 다 물려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윗꼬리가 나오면서 점점 저점을 낮추면서 계단식으로 뺀다는 거죠. 신풍제약처럼 말이죠. 윗꼬리를 한 번씩 치면서 그 전날 고가까지 유도를 하면서 쫙쫙쫙쫙쫙쫙 빼버리는 패턴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지난번 하락 크게 나온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애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 위주로 보는 게 매매할 때 더 편해요. 예를 들면 오늘 휴네시오는 안 좋았지만 K사인이라는 종목은 보안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런 애들은 종가까지 고가로 갔어도 아까 말씀드린 진성 TC 혹은 알서포트 이런 애들은 윗꼬리가 나오면서 위에서 물리거나 혹은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다음날 급락이 나와요. 자, 오늘 아침에 급락 나온 종목을 볼까요? 블록딜 뉴스가 나오고 듀산 퓨어셀 아침부터 12.83% 하락 중이었죠. 이거 어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두산은 맨날 매각한다고 지금 찌라시를 띄우는데 언제 매각이 되나요? 보시면은 13.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 보세요. 플러스 2.67%. 여기서 사신 분들 오늘 아침에 갭이 뜨고 이쪽 위로 올라갈 걸 생각했지 누가 이렇게 때려 맞을 걸 생각합니까?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고가를 돌파해서 이런 데서 사신 분들 오늘 아침부터 그냥 촥 올라가가지고 오늘 막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꿈을 꿨겠지만 현실은 마이너스 10%. 아침에 1% 갭 떴는데요. 여기서 못 팔아요.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걸었으면 매도가 체결이 됐을 텐데 시초가에 거신 분들이 있었을까요? 보통 나눠서 걸거나 못 던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오늘 못 던졌거든요. 제이시언을 매매한 게 아닙니다. 자, 이때 잠깐 10,000원 찍고 바로 빠집니다. 0.6초예요. 여러분들이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걸 던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촥 내려가서 던질 틈이 없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잠깐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 MTS로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그 10초의 순간에 투매가 나오면서 내려가는데 과연 파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호가가 길어 보여도 단 30초예요. 30초. 1분도 아니라.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똑같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시장가로 던지면 탈출이 가능한데 중요한 게 시장가로 던져도 이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를 당하고 호가가 없어서 못 던져요. 저도 오늘 못 던졌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쫙 빠지는데 단 1분이에요. 단 1분. 마이너스까지 전환되는데 1분이니까 시초가에 그냥 걸어두시지 않은 분들은 체결 안 됐습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급락이 팍 나오는데 이게 정말 셌어요. 아까 알서포트를 비롯한 코스닥 관련주가 다 윗골이 나오면서 내려가는데 저도 오늘 시겁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저는 오전장에 매매를 거의 다 끝냈어요. 자, 나우나 관련주인 테스를 매수했습니다. 26,150원. 근데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저는 보시면은 테스를 매도를 합니다. 26,350원. 야, 종가가 25,850원이니까 잘 던졌죠. 여기서 이거 먹고 던지냐가 아니라 이거라도 먹고 던진 건데 정말 이게 줄타기처럼 무섭더군요. 물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별 반응이 없었고, 오늘 오른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호재가 있어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같이 따라오는 건데, 테스가 이놈이 나우나씨 테마주로 얽히면서 좀 상승하나 했더니 어제 같은 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다시 움직였는데,
나우나시 1등 테마주인 테스나는 오늘 0.6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얘가 왜 대장주예요 하시는 분들은 테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테스나보다 하락을 더 많이 했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은 좀 적지만 어제 하락폭 자체가 테스보다 적었기 때문에 테스나가 나우나시 1등 테마주죠. 항상 말씀드리죠. 테스나 후나, 테스나 후나기 때문에 이게 1등주.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예스앤 예스텍마저 오늘 5.75% 아침부터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세계 최초 딸딸이 5 디램 출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셨나요? 상당히 좋았어요. 3.35% 상승을 했길래 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당연히 상승을 했겠구나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니까 당연히 어제 크게 상승을 했더군요. 2.26% 상승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좋았고, 아침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빨갛게 봉선화처럼 물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서 1.19% 상승 중이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1.20%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장중에 그냥 쫙 빠지면서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마이너스. 그런데 이거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옵션 만기일 때문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를 팍 급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히려 현대차는 내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기술적인 반등일 뿐입니다.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만원대 가려면은 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공시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와, 얘 조정이 너무 길어요. 지금 한 달 넘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그 자리를 현대차라던가 혹은 현대모비스가 꿰뚫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3위였던 애가 네이버하고 카카오한테도 밀려서 지금은 시가총액 5위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 얘를 보세요. 예스앤 예스텍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너무 얇아요. 제가 테스를 선택한 이유는 얘보다 호가창이 두꺼워서 매매를 한 거예요. 예스앤 예스텍은 억 단위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을 베팅했는데 잘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예스앤 예스텍 종가 어떻게 됐죠? 자, 종가 보세요. 2.48%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제가 본 지점에서 샀으면 오늘 마이너스 4% 손실을 받겠죠. 근데 이게 무섭다니까요. 큰 돈으로 못 던진다. 밑에 73주 있고 여기 900주 있고 어떻게 던져? 1억 원. 1억 원 던지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막 500에서 1000만 원 매매할 때는 얘 하루 종일 공략했어요. 예스앤에스텍. 근데 지금은 공략을 못 해요. 투자금이 커져서.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9월 달에 마이너스 약 9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분명히 9월 24일까지만 해도 제 수익금은 2,400만 원이었는데 너무나 허무하더군요. 수익금을 한 2달간 매매를 해서 1억 원을 넘게 달성을 했고,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장이 찾아오고 첫 번째 손절을 크게 했는데 그때가 약 1,000만 원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약간 넘었을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딱 손절을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2억 원을 베팅해서 5%만 먹어서 복구를 시키자. 이딴 생각하다가 시작하자마자 다음날 배터리 데이 끝나고 한 종목이 마이너스 10%로 시작해서 오히려 2천만 원을 손절해버려서 플러스 2,400만 원이 마이너스 900만 원이 됐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석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도 진정이 잘 안 되고 욕심이 너무 심하다. 저는 9월 달에 어떻게든 100원이라도 플러스를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 종목이 VI까지 걸렸습니다. 한 종목이 장중에 VI까지 걸렸는데 거기에 약 1억 원 정도 투자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한 3%인가 4% 올리니까 내 잔고가 플러스 400만 원이 됐죠. 근데 내가 손실 본 금액이 900만 원이니까 지금 VI 걸린 상태에서 한 5%만 더 오르면은 플러스 500만 원이 될 것이고, 나는 9월 달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홀딩을 했다가 말아먹었거든요. 국밥처럼.
근데 제가 1억 원 넘게 돈을 가지고 있어서 다 못 팔았어요, 그날. 그 종목이 바로 아시아나 IDT입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긴가 여기서 VI가 걸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못 팔았어.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저렇게 계좌를 깠는데 월 초까지만 해도 2,400만 원 벌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월 말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게 너무 쪽팔리고 어떻게든 플러스로 전환시켜 보려고 쇼 딴스를 하다가 못 팔았죠. 그리고 이 종목이 거래량이 너무 없고 또 호가가 너무 얇아서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 던질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ESN, STEC처럼. 그래서 약간 더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오늘 아침에 급등을 하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얘가 또 막 10% 20% 급등해가지고 지난달에 손실본 900만 원 오늘 하루 만에 다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제가 매도를 잘 못하겠더군요. 아침에 플러스 4% 갭이 떴는데 마이너스 900 오늘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23,000원까지 가가지고 내 손실금을 한꺼번에 복구하고 나 오늘 플러스로 전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상상을 하다가 보세요. 아침에 아시아나 IDT를 던지려고 했는데 호가 막 17주 있고 500주 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던질 수가 없어. 자, 이 종목은 VI 때는 던질 수 있어요. 투심이 좋아서. 근데 평소에는 3주, 200주, 20주 이거 어떻게 던져 이거 1억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던질 방법이 없습니다. 막 100주씩 쪼개서 던지고 뭐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급등 나왔을 때 그때 던졌으면 됐거든요. 시초가 붙어서. 근데 못 던졌어. 그래서 밑에 내려올 때마다 100주, 150주, 여기 200주 계속 내가 던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어 이거. 1000주, 500주. 야.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지난 9월 달에 던졌으면 400만 원 벌 거를 40만 원 벌고 나오니까 사람이 돌아버리겠더군요. 돌아버리겠어.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IDT를 팔고 나인테크를 보니까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갈 것 같더군요. 얘는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저 종목을 공략할까 아니면 알서포트가 못해도 여기까진 갈 것 같은데 얘를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 메릴린치가 있어서 얘가 단타치고 나가겠구나 생각해서 안 들어갔고 지난번에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찍었던 나라MND가 눈에 들어옵니다. 얘로 꼭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 예, 쌀국수가 아니라 복수. 그런데 이제는 제가 2억 원까지 돈이 없습니다. 왜? 자, 일단은 제가 돈을 날린 것도 있지만 자, 이제는 돈을 뽑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돈을 뽑았기 때문에 2억 원을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하루 이체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로 한번 출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8월 31일 날 ETF 관련해서 금융 과세를 냈습니다. 그게 약 1,200만 원인가 1,300만 원인가 나왔고 아니야. 1,500만 원 나왔나? 금융 과세가 나온 게 한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게 1,000만 원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이거 두 개 합친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가 지방세인데 1,600만 원 났나? 이게 지방세니까? 다 합쳐가지고 이 1,700만 원은 세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가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쓰면서 돈을 약 한 3천만 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2억 원을 다 넣을 수가 없죠. 만약에 2억 원을 다 넣었다면 나라MND로 오늘 5% 이상 수익을 냈으니까 복구를 시켰을 텐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오늘 나라MND로 인해서 빨래질을 당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나라MND 상한가를 못 갖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1.82%. 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을까요? 아닙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어도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지지해줬고 자,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나라MND는 개인만 매수. 얘는 2등주예요. 나인테크가 1등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EMD를 투자금이 좀 적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사골로 공략을 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게 지난주에 그 아시아나 IDT를 못 팔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는 한 1, 200 정도 찍으면은 일단은 오전장에 매매를 다 마무리를 하고 오후장은 종가 베팅을 하는 쪽으로 가자. 아니면 ETF만 해서 아침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한 종목이 들어가서 2% 3% 수익 냈어. 근데 장중 후반에 나라MND라던가 이런 애들을 뭐 상따를 하거나 아니면은 급등하는데 들어가서 마이너스 4%를 때려 맞으면은 오전장에 봤던 수익금을 다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익금을 지키려면은 ETF를 때릴 경우에는 변동성이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3% 4% 수익을 챙겼으면은 여기서 전량 손절을 해도 결국 나는 수익으로 마무리가 돼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매매를 잘하고 명문제약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봤던 수익금을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죠. 아침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매 잘하고 이런 종목 들어가가지고 오늘 오후에 잠깐 갭 뜬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빨래질 당하고 끝나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장 중후반에 다 빼버리는 게 트렌드라서 아침에 수익을 챙기면은 ETF로 넘어가거나 조용한 종목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수익금 지키면서 나머지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을 찾아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최근에 제 매매법인데, 근데 나인테크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라이엠디도 2등 주니까 얘도 쫓아갈 것 같은데 이 순간 제가 빨래질을 당해버리고 만 거죠. 어떤 빨래질을 당했느냐. 자, 나라이엠디를 13,000원대 돌파로 들어가거나 13,000원대 매매를 하려고 했어요. 상한가를 같이 따라갈 것 같아서. 그 순간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지난달에 주문한 세탁기가 오늘 왔습니다. 추석 때문에 주문이 밀려가지고 2주, 3주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오늘 세탁기 설치가 와가지고 세탁기 설치를 하느라고 제가 중간에 매매를 못했어요. 이때였거든요. 나는 이거 13,000원 돌파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세탁기 설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와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그 세탁기 입구가 되게 좁아서 나도 같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못했어. 그리고 세탁기 설치 끝난 다음에 이제 수도꼭지 다 잠그고 오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것만 먹었어도 오늘 한 400~500은 먹었으니까 앞으로 한 400만 더 찍으면 지난달에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였는데 오늘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이야기죠. 만약에 급락이 나왔으면 세탁기가 내 계좌를 지켜줬다 하면서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1~2%가 상승을 하는데 제가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어제 꿈에서는 정말 묘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여러분 맨날 이렇게 주식하면서 럼프형이라던가 진핑형 소식만 찾다 보니까 꿈에서 럼프형이 나왔어요. 근데 럼프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화이트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흰색 관이 있어. 흰색 관이 있고 이쪽에서 갑자기 교탁이 있는데 여기 교황이 있더라고요. 교황이 딱 서가지고 성경책을 딱 피면서 하는 말이 트럼프 이스 데드 하면서 럼프형이 죽었대요. 그래서 나는 꿈에서 럼프형의 죽음을 암시를 한다고? 그래서 어제 매매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제는 지수가 1%, 2% 막 상승을 해서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근데 갑자기 럼프형이 죽는다는 꿈을 딱 꾸니까 이거 인버스 풀 베팅을 때려야 되냐?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제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매매를 잘 못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이제 수익금이 생기거나 수익으로 전환을 다 해버리면은 잠시 쉬는 과정으로 여유를 없애기 위해서 잠시 수술을 하고 오려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유가 뭔지 다들 아시죠? 여유는 뭐다? 여성용 유방이죠. 여성용 유방이라서 제가 이 여유증이 좀 있어서 이거를 좀 수술을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주식을 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수익 생기면 꼭 수술을 하려고 해요.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지난달에 돈 땄을 때 그때 여성용 유방 수술이든 아니면은 탈모 머리 심기 수술이든 그걸 했으면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조금 후회가 남더군요. 자, 그리고 여성용 유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종목이 있네요. 바로 대화제약이죠. 어제 같은 경우엔 대화제약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방암 3상, 세르비아, IND 승인. 이 뉴스에 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7.51%까지 상승을 했고 쭉 빠지면서 종가가 플러스 3.95%로 마감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는 척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지금은 제약주가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도 별로 없고 저런 걸로 안 가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낙태 관련주도 크게 상승을 했었죠. 자, 정부에서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기로 해서 오늘 현대약품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현대약품 오늘 플러스 9.72%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장중에는 무려 18.09%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현대약품이 포비돈 관련주라서 포비돈으로 상승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포비돈 관련주 1등이 광동제약이었습니다. 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0.8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는 3.48%까지 상승을 했고 현대약품이 오르길래 같이 오르길래 나는 포비돈 관련 뉴스를 계속 조사했는데 보니까
보니까 낙태 관련 뉴스로 올랐더군요. 아니 그래서 광동제약을 사려고 했는데 이 아시아나가 다 못 팔려서 광동제약을 고작 122주밖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더군요. 제대로 잡았는데 저거를 한 5천만 원 때렸으면은 수익이 못해도 50만 원 넘게 났을 텐데 이게 수익이 이거 해봤자 얼마입니까? 3만 원인가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좌를 잘 확인 안 해서 얼마까지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조금 먹고 나오고. 오늘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빅텍이 오를 때 같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안 건드렸습니다. 17.06%까지 상승을 했는데 플러스 6.38%. 자, 일양약품은 최근에 윗꼬리도 많이 나오고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하지만 아까 광동약품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까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랐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게 2시 때 이렇게 빵 오르는데 이거 따라 들어가신 분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겠죠. 수급 자체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백신 관련주라서 얘네는 4월달 정도 돼야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잘못 몰리면은 6개월 기다려야 돼서 저는 별로 그렇게 땡기지 않더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오전장에 수익을 주면 무조건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전장에 급등을 시켜놓고 점심시간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2시쯤에 약간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3시쯤엔 다시 급락하고 명문제약이라던가 오늘 알서포트 그리고 대화제약 등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랬죠. 자, 오전장에 수익이 생기면은 다음번엔 종가 베팅할 종목을 찾는 게 나아요. 계속 수익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물릴 때까지 계속 장중에 매매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 급등락이 오늘처럼 심할 확률이 목요일까지 상당히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한글의 날입니다. 지난주처럼 또 이번 주 금요일은 한국만 쉽니다. 미국과 세계 증시는 열리고. 그래서 자, 이번 주 목요일 다음날 금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지난 추석 때처럼 목요일 날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고 매매를 차라리 적극적으로 하시려면은 수요일 날 내일 열심히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월 8일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죠? FOMC 의사록 공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나온 다음에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